소액 토지를 낙찰받아서 매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를 낙찰받았고 얼마에 매도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매로 낙찰받았었던 물건입니다. 북실리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가보진 않았어요. 소액 물건 입찰하기 위해서 거의 3시간,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지도라든지 감정평가서에 올라가 있는 사진, 또 로드뷰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입찰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임장을 가는 물건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407만 1,300원이었는데요. 50%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상태, 낙찰. 그리고 토지 면적은 10평이었고요. 제가 245만 4천원에 제 수강생 한 분과 함께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인한건설 주식회사, 건설사에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왜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회사 대표한테 물어보기 전까진 잘 모르기는 하겠죠. 어쨌든 건설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매로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현황 모습입니다. 집이 있죠?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인데요.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께서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분 물건이 아니라 단독 물건이었습니다. 왼쪽 편에 이 집이 있는데 이 할머니께서 이곳에 거주를 하시면서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해 보일까요? 저는 이 할머니께서 충분히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세가 있을 텐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바로 이 집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 집에서 필요로 할 만한 땅이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옆집에 계신 분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를 잘 가꾸면서 여기 또 함께 가꾸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소유하신 분과 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충분히 탐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입찰할 때부터 이 집과 이 집과 이 집과 이 세 개의 집의 주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입찰을 했었던 거예요. 로드뷰로 본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낮게 지어진 집이고 뒤에 학교가 있는데 산이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잘려서 제대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로드뷰로 딱 보시면은 산 모양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139세대의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개발할 때 여기 또 같이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뭔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여기만 따로 뭔가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도로고 도로인데 이쪽 집과 이 땅은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매 공매의 장점이 뭡니까? 싸게 사면 팔린다. 그래서 이 집과 이 집 또는 이 집과 또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은 뒤에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많은 물건들을 낙찰받고 또 새로운 물건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낙찰받았던 물건들은 그냥 다 묵혀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하나씩 꺼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당이득 청구소를 진행을 했어요. 왜 부당이득 청구소를 진행을 했을까요? 내 땅인데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땅을 쓰는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선은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라기보다는 공유자분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송만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 집에 어떤 이해관계인 분이 사실 줄 알았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거나 또 임차인이 그 주인의 연락처를 안 알려주거나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해서 원고는 52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법원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년 4월 17일부터 별지 목록 1 기재부동산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 종료일까지 월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소장 청구 취지에 적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요거는 가리기를 했고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시켰어요. 접수시킨 다음에 한 3주 정도 후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걸 바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공매로 진행했던 물건인데 토지 전체가 경매로 나왔고요. 전 소유자가 건설 주식회사였고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공매로 진행이 됐었고 감정가는 400만 원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낙찰가는 245만 4천 원이었고 그동안 토지 역건물 소유자가 밭으로 사용 중이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해관계인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장 접수 21일 만에 건물 소유자 아들에게 협상 전화가 와서 매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 텃밭으로 사용 중인데 사용 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는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우선은 잘 설명드리고 어차피 이 토지가 있으면 이 집 소유자분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과 이 토지를 하나로 합쳐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분한테 더 큰 수익이 있다고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자세히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송이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제 관할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거든요. 어머니라든지 자녀분들은 정선에 사신다고 하면은 서울까지 목동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말이 잘 통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50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평당 6, 70만 원 정도에 지금 내놔도 잘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평당 50만 원 해서 500만 원 말씀을 드렸더니 400만 원에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서로 밀당 줄다리기 하지 말고 450에 하시죠 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242만 5천 원 낙찰 후에 소송 진행 후 3주 만에 450만 원의 매도를 앞두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소액으로 빠르게 또는 소액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경매 공매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싸게 사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이상한 땅,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땅 싸다고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가치 있는 땅,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만한 땅, 그런 땅을 낙찰받은 후에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필요하면 강의도 듣고 하시면서 내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 물건 매도할 때 또 브이로그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